자, 보증인지 발생 근거를 봅니다. 자, 문제점. 형법 제18조를 보면요. 18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부작위범 그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8조를 보면 위헌 발생 방지 의무,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만을 규정해 놓고 있고 구체적 발생 근거는 법조문에 없습니다.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학설이 이제 형식설, 실질설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요구하는 결합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대학 교수가 책을 씁니까? 대법원 법관이 책을 씁니까? 판사가 책을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대학 교재는 대학 교수가 쓰죠. 그렇죠? 학자들이 쓰죠. 학자들이 책을 쓸 때에는 이 우리 학자들이 다수설, 결합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교재에 넣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학자들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판례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물론 실질설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한 문제밖에 안 됩니다. 한 개의 지문밖에 안 됩니다. 실질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형식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트를 펴보시면 이게 발생 근거 나와 있죠? 형식절, 실질설, 절충설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학설은 필요가 없다고 그다지. 그래서 형식설에 따랐을 때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을 보면 법령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고 계약에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고 선행행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고 조리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은 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 판례가 바로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형식설에 따랐을 때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 형식에 따라 이 지위와 의무를 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설은 이 보증인 지위 의무를 보호 의무나 안전 의무로 구별하는 견해인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형식적 분류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법령입니다. 자, 법령에는 법률, 명령, 규칙 등 많이 있죠. 공사법 불문합니다. 일단 끊고요. 자, 각주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제가 친권자의 말씀드렸죠. 한강에 아이가 빠졌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구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그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렇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이 처벌됐었죠. 우리 전 시간에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아내가 의사에게 강청하잖아. 퇴원시켜달라고. 근데 그 아내는 처벌됐잖아요. 그것이 민법의 근거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족도 마찬가지고요.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 나와 있죠.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그냥 뺑소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됩니다. 그게 바로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법령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드렸듯이 특별히 부과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적 의무는 밑줄 그시고 X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통행인이라든지 그쵸? 목격자라든지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보시면 여기 경찰관 나와 있죠. 검은색 펜 동그라미.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때 유기죄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자, 도로교통법 나와 있죠.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 나와 있죠. 여기 운전자 나와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 보시면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빨간 펜으로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책임이 있든 위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과된 의무다. 즉 운전자는 하등 잘못이 없습니다. 오로지 100% 잘못은 보행자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보행자가 네 차에 치였잖냐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는 그 쓰러진 보행자를 차에 싣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119를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지가 바쁘다고 남에게 부탁하고 현장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이 있든 없든. 그래서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볼까요? 자, 이 보증금 횡령 사건인데 여기서 형법상의 방조는 자기, 부작위 모두 다 가능하다. 부작위범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쵸? 직무상의 의무 있는 자라는 보증인 의무, 지위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 지위가 있을 때 부작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꺽쇠 2번 가볼게요. 법원의 입찰 사건에 관련된 재반 의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그게 누굴까요? 올라가 보시면 총무계 총무갑입니다. 이 사람인데, 자, 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알았다면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이라 했어요. 이 법적에는 법률, 계약, 조리, 신의칙, 선행행위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즉 이러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가로열고 하더라도 가로닫고, 자, 묵인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가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즉 그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어떤 동기든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야. 따라서 그 공무원이 새로운 횡령 범행을 방조한 것은 방조 동그라미 뭐가 된다? 횡령죄의 방조가 된다는 거예요. 방조. 기출문제집 가보면 이것을 공동정범이다 하면 틀려요. 아니, 가담 형태가 방조인데 어떻게 공동정범이 됩니까? 공모 형태로 가담해야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받으시고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서 계약법입니다. 계약. 자, 계약에 따라 양육 보호 의무를 인수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자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 있죠? 헬스장이라든지. 보통 오늘날은 전부 다 돈이잖아, 돈. 그쵸? 돈. 그래서 막 한 달짜리, 석 달짜리, 뭐 6개월 반, 1년 반 이렇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그 아이 등을 인수했다면 자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실질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고용계약, 간호사, 보모 전부 다 계약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모가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팔려봅니다. 백화점 우리 많이 가봤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쵸? 자,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이 백화점에서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팔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쵸? 짝퉁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을 안 맺었고 그냥 알바 형태라면 조리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계속 내버려 뒀다는 거지, 방치했다는 거지. 방치 동그라미 부작이죠. 그랬다면 이 백화점 직원에게는 부작에 따른 상표법 위반죄의 방조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중고자동차 매매 사건입니다. 자, 중고차를 팔 때 그 할부금 채무 존재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매도인이 이 중고차 사건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할부금 채무 존재를, 자, 여기를 세무칠게요. 자,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작위에 따른 기망이 되지 않는다, 즉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밑에 조그만 글씨도 봐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볼 것이 선행행위입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이웃돕기 할 때 그 선행이 아니고 한자로 쓰면 앞선자, 행할 행자, 그래서 먼저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자,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 선행행위는 우리 형법 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자, 과실치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는 그 행위를 구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뺑소니 하게 되면 부작위범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실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불을 낸 자는 소화조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작위범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자, 먼저 꺽쇠 2번부터 볼게요. 자, 담배꽁초. 자, 담배를 피웠잖아요. 그럼 담배를 꺼야 할
선행행위로 인한 보호증인 지위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담배꽁초를 끄지 않고 던져버렸다는 거죠. 자, 던져버렸다 동그라미. 그랬을 때 밑에 보면 화재가 발생했죠. 밑에 보면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각자의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실화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올라가 봅니다. 자,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 과실이 경합하였다. 그래서 화재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각자는 전부 다 실화죄가 된다는 내용의 주신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도 가보죠. 너무나 유명한 판례인데 감금 상태가 계속된 시점에서 살해의 범위가 생겼다. 자, 그래서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 발생을 시켰잖아요. 위험 발생을 시켰다면 그 발생을 저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하지 않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했을 때 부작위에 따른 살인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웅덩이를 팠다면 메워야 할 보증적 지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메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가던 통행인이 그 웅덩이에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웅덩이를 판 그 공사 현장 감독자에게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 부작위범이죠.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촛불을 켰다는 거죠. 촛불을 켰다면 꺼야 할 보증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에 따른 폭발물 파열죄가 된다. 현행법에서는 폭발물 파열죄는 없습니다.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담배꽁초, 담배를 피웠으면 꺼야 할 보증적 지위가 있는데 끄지 않았기 때문에 실화죄를 인정했고, 자, 위험 발생을 일으켰다면 방지해야 하는데 방지하지 않고서 방치했다면 살인죄를 인정했고, 웅덩이를 팠다면 메워야 할 보증적 지위가 있는데 방치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인정했고, 촛불을 켰다면 꺼야 할 보증적 지위가 있는데 끄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리 가볼까요? 조리 타이틀은 조리지만 이 안에는 사회 상규라든지 신의칙 다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고용주에 대한 고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 의무라든지 위험 발생 방지 의무라든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신의칙상 상도 이상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돈 주고 사오는 건데요.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말해줘야 되는데 하자를 숨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사기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판례봅니다. 자,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죠. 그렇죠? 있는 자가 일반 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그 사실이 뭔데? 하자를 알았었더라면 당의 법률행위 뭔가요?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라니까. 계약과 이퀄은 아닙니다.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넓은 개념이죠. 근데 그 대부분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 하자를 알았었더라면 당의 계약을 하지 아니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고지 안 하면 사기다 이런 말입니다. 사기죄에서 이러한 지문들이 많이 등장하죠.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이 판례도 시험에 무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 판례 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판례들이라니까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재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재심 소송 동그라미. 이런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 경매가 진행 중이다. 경매 진행 중이다. 이런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가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등기고요. 근저당이 잡힌 물건들입니다. 전부 다 하자가 있는 것인데 밑에도 도시계획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하자품인데 이런 걸 신의칙상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겼다는 거죠. 여기 숨겼죠? 숨기고 팔았잖아요. 여기도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임대차 계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는 거죠. 사기입니다. 설령 등기부를 확인,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즉
피해자 스스로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도 이상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돈 다 날린 거지. 그쵸? 자,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고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고지를 안 합니다. 사기지. 자, 6번.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의사라는 사람은 이 착오를 제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술이 어딨냐는 거지. 그러면서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시술이 어딨어. 그러니까 딸을 임신했으면 딸을 낳으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치 이 시술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런 시술을 받죠. 그러면서 그런 시술을 받으면서 당시가 2000년도네요. 2000년 시술비로 몇 천만 원을 받는 거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시술을 행했는데 그럼 아들 나오면 좋은데 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원장을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시술이 있다예요. 이런 시술이 일본에서 성공했대.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도입된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 시술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소송까지 간 사건인데 판례는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의술이 그런 데까지 나아갔나 봐요. 그래서 아들과 딸과 아들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근데 지금은 뭐 법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저 애 가진 부모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의사는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TV라든지 제가 유튜브를 보면 다 알려주던데. 다 알고 있던데. 자, 어쨌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낳을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쵸? 뭐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안 되고 뭐 어떤 여자가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갈라 그러겠어요. 전부 다 집 한 채 있는 남자한테 가려고 하겠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밑에 또 7번을 보면 이름과 같은 제품을 국내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지하지 않고 국내에 독점 계약을 체결해버리죠. 이게 바로 뭐야? 사기라는 거죠. 자, 다음. 이건 뭐냐면요. 8번, 9번, 10번, 11번을 묶어볼까요? 이렇게. 이 네 가지 판례는 상위자와 하위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위자가 하위자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방치를 했다면 그것은 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10번 가볼까? 은행 지점장 상위자죠. 부하 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를 방치했죠. 그러면 배임죄의 방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소유자라는 피고인은 상위자죠. 임차인보다는. 근데 이 임차인의 제하실 용도 변경 행위를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원래 집주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이때 그 범죄의 방조가 된다는 것이고, 즉 상위자는 하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하위자가 어떠한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법 위반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면서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때 부작위범이 된다. 근데 반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뒤바뀐 상태라면 즉 상위자가 어떤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 위반 행위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하위자가 이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땡땡 부작위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상위자가 방치했을 때가 되는 것이지
반대로 역순일 때는 안 됩니다. 다 팔립니다. 올라가 보시면 여기도 압류된 골프장 시설인데 지금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위자잖아요. 상위자. 그쵸? 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골프장을 개장시키잖아요. 개장해서 지금 봉인을 훼손시켜버리게 되면 이것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됩니다. 즉 골프장이 압류가 되면 골프장 각각 시설에 빨간 딱지가 붙잖아요. 빨간 딱지 띄면 안 돼요. 근데 대표이사가 빨간 딱지를 띄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자기로 떼진 않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부적의범이라는 겁니다. 총괄팀장, 운영직원, 그나마 상위자잖아. 상위자가 음란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데 삭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자, 이 음란 만화와 관련된 것이 전기통신법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법 위반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법무사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 저 법무사 아닙니다. 라고 착오를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친구는 법무사 행세를 하고 다니네요. 라고 했을 때 법무사법 위반죄가 됩니다. 여기도 연구 책임자 갑이죠. 그쵸? 어떤 학생 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도 없이 공동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가 있고 이를 숨긴 채 연구비를 신청해서 연구비 타먹잖아요. 그쵸? 숨기고 연구비 타먹는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이고 최근에 기술됐습니다. 이 최신 판례인데 최근에 기술됐습니다. 자, 요 14번도 최근 경찰 1차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 발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것을 분실했어. 지금 분실했어. 그치? 근데 분실 신고를 해야 되거든? 분실 신고를 안 합니다. 그쵸? 그래서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추적 장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 방치 동그라미 했다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됩니다. 부작위로서. 15번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에 빠져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는 거지. 이거 강론 가면 나오죠. 사기죄 할 때. 근데 이걸 언제 알았냐? 받기 전에 알았어. 빨간색으로. 또는 중에 알았어. 그랬다면 그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으면서 저기 너무 돈을 많이 주시는데요 라고 착오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착오를 제거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그쵸? 알아두시고 여기서 색깔은 여기 색깔 여기 색깔 하시면 됩니다. 비교될 판례가 다음에 나오죠. 여기 이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언제 알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집에 와서 알았어.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는 것을. 그랬다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착오를 제거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는 안 되는 것이고 그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판례입니다.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1번 판례 볼 텐데 여기 선장 나와 있네. 선장. 근데 선장이 1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징수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이 밀수행위를 방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쭉 내려와 볼까요? 여기 지금 이제 형식설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질설 볼 건데 실질설을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실질설을 분류는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를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 관련해서 특별히 신분상의 권위로 인하여 타인을 통솔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타인이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예로 드는 사람이 친권자, 교사, 상관, 선장 등이라는 거야. 선장.
이때 선장은 누굴 것 같아? 선원들에 대한 거지. 선원들에 대한. 그쵸? 선원들에 대한 감독 의무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사례는 선장이라 하더라도 이건 선원들로부터 어떤 무슨 치고받고서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화 신고를 받고도 징수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징수 의무가 있나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와는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탈락되어서 밀수행위를 방조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인데 출제가 된 적은 없고 2번 위주로 발표된 것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분류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서 계약 볼게요. 계약이 어디랑 중첩되지? 우리 앞에 형식설에 따랐을 때 계약에 의한 자기 의무 동그라미 2번 그거랑 중첩되는 부분이죠. 거의 내용은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계약의 근거 유무, 유효 여부, 종료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그 아이를 인수하고 있다면 계약이 끝났든 안 끝났든 상관없이 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죠.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아이를 맡고 있다면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만약에 사고 났다면 네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출 전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눈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